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새 여권을 받고 구 여권과 함께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들어서 이민국에 가서 구 여권의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제가 태국 선교사 비자가 만기되기 때문에 종교성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민국에 가서 그 비자를 1년 동안 다시 연장하고, 비자를 연장한 이후에 노동청에 가서 노동허가를 또 비자 따라서 1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또 나가게 되니까 비자가 있는 사람이 리엔트리 비자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비자가 죽어버리니까 리엔트리 비자를 받은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방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콕에 우리 집에 가까이에 있는 쨍와타나 정부청사 비동에 거기 가서 모든 일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워크퍼밋은 그보다 더 가까운 IT 스퀘어 3층에 노동청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에서 새 여권을 가지고 수완나품 들어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새 여권을 받고 10월 31일 날 태국으로 오밥중에 들어왔죠. 이민국의 직원에게 옛날 여권과 새 여권을 같이 제출을 했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금년 12월 25일까지 딱 새 여권에 찍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이민국에 비자 패스포드 새 패스포드를 신고를 해야 옛날 패스포드에 있는 비자를 옮겨주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쨍와타나에 있는 정부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31일 날 왔는데 11월 1일 날 바로 쨍와타나 정부청사를 9시 30분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7시부터 줄을 선다든지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한 8시쯤 가봤더니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50명 정도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8시 반에 문 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7시에 가서 선대요.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니죠. 사용자들을 편의를 생각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복잡하면은 직원을 늘려가지고 창구를 늘려서 이 일을 잘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태국에서는 자기들 중심이니까 그거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옛날에 우리 한국 군대가 사이즈를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군대에서 배급해주는 그 군복의 사이즈에 내가 맞춰야 된다고. 아주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니까 사람마다 맞는 그런 사이즈의 옷을 주고 군화를 주고 모자를 주고 다 그러죠. 오케이. 좋은 일이. 그런데 사실은 새 여권을 옮기는 일은 정상적이면 한 15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 가서 표를 받았는데 그날 4시에나
이 일을 다 마치게 됐어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모르지만 참아야 되죠. 열이 나서 참을 수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9시 반에 가서 표를 딱 받으니까 이게 오전 중에 마칠 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한 15분 정도뿐이 안 걸리니까 이 표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후니까 밥을 먹고 한 2시경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갔어요. 갔더니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에도 늦었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번호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 번호를 부르지 않고 그 다음 번호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짜오나티에게 왜 내 번호가 지나가냐? 그랬더니 지나갔다니까 내 서류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워크퍼밋 원본을 가져왔냐 그래. 워크퍼밋 원본. 사실 이 그 패스보드 옛날 것과 새 것 이 옮겨주는 일에 워크퍼밋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보고 워크퍼밋 원본을 가져왔냐 물어봐요. 야, 참.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내일 오라고 그 뭐야 번호표를 내버렸어요. 예? 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태국식은 지금 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 못하고 내일 돼요. 근데 나는 오늘 해야 되거든. 태국 사람이 아니요. 오늘 해야 돼. 그럼 어때? 우리 집도 가까우니까 빨리 차를 타고 가서 워크패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또 표를 뽑아갔어요. 왜? 그 사람이 표를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표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상스럽게 생각 밖에 내 번호가 또 지나갔어요. 야, 참 80대 했는데 94번이 나와 있더라고. 그 다시 가서 그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 젊은 남자가 참 인상이 좋아. 그 내 번호가 지나갔다.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그거 바로 접수를 시켜줬어요. 내 번호를 내버린 여자도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왔다. 그랬어. 그 여자는 나를 갖다 제쳐놓으려고 한 것 같이 보여. 미움을 받았어. 근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관계하니까 방해를 못 하죠. 그 접수가 됐어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15분이면 될 것을 1시간이 지내도 소식이 없으니까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지금 1시간 이상이 지냈는데 왜 소식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 일은 끝났고 이 서류는 상관에게 사인권자에게 넘겼다 그래. 그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나와서 앉아있어. 그랬더니 한 30분이 지나니까 서류가 다 끝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접수를 시키고도 1시간 30분 만에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녁밥 먹을 시간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예? 그때가 한 4시 4시쯤 된 것 같아요. 4시 반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구 여권의 비자 정보를 새 여권으로 딱 제대로 옮겨서 정상적인 이제 이 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여권으로 만들었죠. 자, 여권을 바꿨을 때 우리가 그 태국 비자를 생각하면은 여권을 언제 바꿔야 되느냐? 내가 지금 전에 패스보드가 7월 말에
완료됐어요. 24년. 그러면은 23년 12월에 비자를 받으면 1년을 받아야 되니까 반절 정도뿐인 비자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종교성의 서류를 하기 전에 이 여권을 얼른 갱신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여권을 항상 보면서 이 여권이 내년에 내가 비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주는 1년 비자를 다 못 받겠다 그러면 빨리 이걸 갖다 갱신을 해야 되죠. 네? 한국에서 비자를 이 여권을 신청하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여기도 이 여권을 신청하면 뭐 옛날에 한 달인데 요새는 한 2주 걸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여권과 새 여권 옮기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자 연장할 때가 됐죠. 제가 12월 25일 날이 비자 만기요. 네. 그래서 12월 25일이니까 항상 우리 선교사 사무실에서는 선교부 사무실에서는 3개월하고 한 주 전에 한 주 전에 신청을 사무실에 해요. 사실 그렇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전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면 미리 그걸 신청하고 사인을 하고 나가면 돼요. 그 문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12월 25일이니까 3개월이면 12월, 11월, 10월, 9월 9월 초에는 내가 이걸 갖다가 사무실에 신청하라고 사무실에 서류를 만들어서 복음주연맹에 갖다 주고 복음주연맹에 또 서류를 준비했다가 한 1개월 정도 남아있는 때에 이 사람들이 종교국 문화부 종교국에 갖다 줍니다. 일찍 갖다 주면 안 돼. 근데 복음주연맹에서도 이걸 갖다가 일찍 가져라 그래. 3개월. 그보다 늦으면은 벌금을 내라 그래. 우리 선교부사들도 그 3개월 2주 전, 한 주, 2주 전에 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벌금을 1,000바트를 내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연맹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에 기간을 넘기면은 벌금을 내라 그래. 이번에 저는 그 10월 말에 왔으니까 늦었죠. 10월 중에 신청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11월 중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달뿐이 안 자기들이 서류를 갖다가 저쪽 종교성에 쥐어야 되는 그때에 EFT에 갖다 주니까 벌금을 내라서 벌금 1,000바트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집사람의 그 패스워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복수 국적 문제로 지금 한국 국적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해가지고 한국 패스워드를 갖지 못하니까 태국의 비자를 한국 패스워드에 해야 되는 게야.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것으로 지금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옛날 것으로 우선 집어넣어가지고 서류를 진행하는 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집사람의 패스워드가 내년 7월 달이기 때문에 나는 지장이 없지만은 집사람이 완전히 12월 29일까지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나도 집사람을 따라서 비자를 그때뿐이 못 준다는 거예요. 아주 열나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 말도 아닌 소리를 지금 들은 겁니다. 자, 이 비자의 주체는 정승회지 김영숙이 아닌데 정승회 것을 김영숙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행정적인 머리가 도니까 바로 그러면 김영숙을 빼라 그랬죠. 방해되는 그 요소를 없애라. 그리고 내 것만 진행해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참, 이게 지금 행정의 그 말이 아닌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김영숙은 그냥 여벌로 집어냈던 거예요.
왜? 한국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그것이 종교성의 추천서가 나와도 그걸 가지고 김영숙 선교사 비자를 연장할 수가 없어요. 왜?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그래. 지금 김영숙의 패스포트는 내년 4월 달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그걸 했죠. 그래 나는 이제 비자를 선교사 비자를 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종교성 그걸 다 서류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7일 날 그래도 12월 7일 날 비자 서류가 종교성의 추천서라고 그래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선교사는 종교성 추천서를 의해서 이 비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 11시 30분에 이민국에 가서 번호표를 받아 왔어요. 받아보니까 이제 오전 중에 진행될 상황이 아니죠. 보니까 비자 연장하는 그 창구가 전체가 8개인데 2개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열나니까 안 해. 그러니까 이 비자 진행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전은 안 되고 오후에나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민국에 다시 오니까 2시 30분에 이제 이민국에 다시 왔죠. 진행이 안 돼요.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그때도 한 번 문이 창구가 8개가 다 열린 게 아니고 2-3개 열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부터 5시간이나 기다렸어요. 5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비자를 완전히 받고 거기 나온 때가 저녁 7시 30분에 비자를 받고 나왔어요. 관리들이 이러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4시 반이면 다 퇴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 접수된 모든 사람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7시 반까지 한 거예요. 이 얘기들은 어떤 선교사가 아니 태국 관리가 7시 반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전에도 내가 염려가 돼가지고 이 번호표를 주는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오늘 4시 반에 못 끝나는데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데 오밤중이 될 때까지라도 다 끝낼까지 해줍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 상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죠. 오늘 또 이거 끝날 때까지 해준다. 12시 오밤중까지는 안 할지라도 이게 저녁에 해준다. 그걸 내가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팔호가 180 몇 번이었는데 그날 처리한 것이 196명, 한 200명 정도를 처리했어요. 200명 정도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전에 모든 창구를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서 급하니까 4시가 지나고 그러니까 그때서 8개 창구가 다 운영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만 이제 지금 잡혀 있죠. 다른 사람 다 끝나서 갔고.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자기들도 빨리 처리해줘. 시간이 있으면 이것 트집 저것 트집 해가지고 자꾸 어렵게 하는데 서류는 잘 갖춰졌지. 그러니까 이게 그 트집을 많이 안 잡고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충해야 하는 서류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집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복사할 것이 있으면 자기 복사기로 딱 복사해서 서류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줬어요. 내 서류를 딱 접수를 했는데 서류를 딱 보더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않죠. 그래서 수월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또 터졌어요. 서류 한 가지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복사를 자기가 직접 해버렸어요. 그래도 사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시간은 오래 갔지만은 그 서류를 접수하는 일에는 그 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래서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러는 바인데 뭐 그럴 일이 없었죠. 자, 7일 날 12월 7일 날 비자를 연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노동허가를 연장해야 돼요. 내가 치앙라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가 이상한 소리를 나한테 했어요. 비자 연장하기 전에 노동허가를 먼저 연장했다는 거예요. 비자 연장하기 전에 노동허가를 절대 연장해 주는 일이 없어요. 왜? 노동허가는 비자를 받은 만큼 노동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먼저 받아야 노동청에 가서 노동허가를 더 그 비자에 따라 연장하는 건데 그 사람 얘기는 비자를 연장하기 전에 노동청에 가서 노동허가를 연장하고 그리고 비자를 연장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대요. 그랬으면 오케이. 싸움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행정원리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에요. 자, 노동허가 8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40분쯤 노동청에 도착했어요. 노동청 우리 집에서 더 가까워. 이민국보다. 15분도 이제 안 걸리죠. 락시 스퀘어. 락시 IT 스퀘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층에 노동청이 이사 왔어요. 나를 위해서 그 이사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 딘댕. 상당히 여기서 멀은 구구서 노동청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왔으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 갔더니 저 끝에쯤에 10번, 11번에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창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9시 4분에 도착해가지고 기다리니까 9시 30분에 순서가 왔어요. 그 사람이 서류를 받고 10분 정도 서류 검사를 했어요. 서류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서류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위임장도 있었어. 위임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 않고 사무원이 갈 때 하는 위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고 마이 짱이 없대요. 노동청이니까 이 단체 장이 나를 짱한다 하는 그런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찾지를 못했어. 근데 나는 서류를 알아. 보았어 그걸 다.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내가 봤으니까 아마 서류를 모르는 선교사, 태국말을 모르는 선교사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제가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그 안에 쓴 것이 잘못돼 있어. 그 안에 쓴 것이 잘못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귀신같이 보지요. 다. 그것만 다루니까. 거기에 1년 연장한다고 써야 되는데 1년 연장이라는 말을 안 썼대요. 그냥 자기가 써놨어. 그 다음에 거기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집어넣을 때는 2567이라고 써야 되는데 2566이라고 썼다네. 우리 그 사무실에서 그걸 갖다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정을 해요.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완성된 그 노동허가서는 14번 창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다 검사한 다음에 돈을 내라고 이제 또 다시 나를 청했죠.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장 왼쪽 저 안쪽에 회계부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직접 돈을 내는데 돈을 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걸릴 일이 없는데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돈을 이제 현찰로 받지 않고 데빗 카드로 받죠.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데빗 카드. 데빗 카드는 즉시 돈이 빠져가는 것이 데빗 카드.
크레딧 카드는 한 달 모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데빗 카드로 딱 해서 3,100바트를 딱 받았죠. 그래 그걸 가지고 다시 창구로 갖다 주었더니 바로 창구에서 서류는 가져가고 그리고 워크퍼밋 그 증서와 그리고 영수증을 나한테 돌려줘서 모든 것을 다 마쳤죠.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린 시간은 뭐 많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한 30분, 30분 정도는 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55분 정도 소요됐다고 내가 써놨네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 했어도 55분이나 거기에서 지체를 한 것입니다. 이제 태국에 비자가 있는 사람은 태국을 빠져나갈 때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가야 그 비자를 살리지, 리엔트리 비자가 없으면은 그냥 나가버리면 그 비자가 자동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태국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일날 18일날 아니지 15일날 15일날 쨍와타나에 있는 그 정부 청사를 다시 갔죠. 비자 받을 때 하는 그곳이 1시 45분경에 쨍와타나 이민국을 방문했는데 번호표를 창구에 가니 1시 45분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더라고.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받았어요. 번호표를 받아서 392번을 주더라고.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현재 진행이 315번에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한 몇씩 80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앉을 자리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리엔트리 비자를 주는 그 창구는 다행히 거기에 경로 우대하는 제도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우대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쨍와타나에 리엔트리. 그래서 사무원에게 물어봤죠. 그 애들 사무원도 아니고 이제 종사하는 그 인턴들 경로 우대 되냐? 그랬더니 나보고 몇 살이냐 그래요. 77살이다. 그랬더니 상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77살 경로 우대 합니까? 그래 오케이. 그 접수 진짜 접수는 사무 직원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한 그 사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끝나면 나를 바로 접수를 시켜줄 판이야. 랏키오야, 랏키오죠. 나이 먹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서 랏키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오라고. 왜 사람이 끝났으니까. 근데 가서 서류를 다 하니까 전화번호 갖다 써라고 하잖아요. 전화번호 써놨죠.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리엔트리가 비자가 완료됐어요. 10분 정도. 그러니까 한 15분 만에 모든 그 리엔트리를 받고 나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태국 관공서가 전부 이런 스타일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기분 나빴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그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그 기분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일을 하면 참아야 돼. 그 사람도 싸먹으면 안 돼. 내가 리엔트리 비자를 갖다가 받으러 갔을 때 창구에서 뭐 싸물 일이 없을 텐데 어떤 외국 사람이 창구에서 리엔트리를 받으러 가는 사람 같은데 그냥 다투는 거예요. 사무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해주고는 마음을 그 진정하지 못해가지고 한참 동안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슴을 쥐고 있더라고. 그 사무원이. 참. 우리가 그 아무리 기분 나빠도 현지 우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그런 현지인으로 싸우면 안 돼.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몰라도 여기서 계속 있겠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새 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공항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 여권을 현 여권에 있는 그 구여권에 있는 그 정부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노동허가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 리엔트리 비자를 받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 우리가 당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쉐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